안녕하세요. 정구입니다. 2021년 5월 2주차 계좌 공개 시간입니다. 참고로 제가 원금은 1억이고요. 1억을 2021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한 거고, 그 이전에는 이제 돈을 조금씩 늘렸어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이제 왜 했냐면 이제 돈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미국이나 한국에서 양적 완화를 하면서 사실상 돈을 찍어내잖아요. 지원금으로 풀고 이러면서. 그럼 돈의 가치가 떨어지겠다 싶어서 제가 주식으로 금액을 좀 늘린 거예요. 그 수익에 대한 거는 여기에 보면 꾸준히 수익은 내고 있는데, 참고로 4월 달에 더 수익이 좋았는데, 배당금 때는 수익이 좋았는데도 4월 말쯤에 그 주가가 안 좋아지면서 수익이 많이 빠졌어요. 사실상 이게 손익이 37만 원이 있는 건데 배당금이 200만 원 정도 됐으니까 4월 달에 그 배당금 다 까먹은 거예요, 사실상. 그걸 알아두시고 제가 이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참고로 제가 이거 종목들 보시면 알겠지만 종목들이 다 뭐 유명한 종목들 위주로 돼 있고요. 재밌는 게 이제 4월달 전까지는 그 네이버나 뭐 다른 IT 기술주들이 되게 잘 오르고 좋았는데 4월 말쯤부터 많이 하락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5월달로 넘어오면서 뭐 식품주나 아니면 그 철강 아니면 지주회사 이런 좀 전통적인 그런 회사들이 오히려 더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5월달 넘어오면서 바뀌었으니까 좀 종목을 좀 바꿔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종목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삼성전자부터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보시면 알겠지만 저 투자 수익률은 일단은 넘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현금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많이 팔았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왜냐면 제가 삼성전자는 좋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60일선 그거를 이탈을 했고요. 이거보다 제가 더 안 좋게 본 거, 원래는 이제 이 정도에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할까도 고민했는데 그걸 안 한 이유는 외국인 지분율이 계속 떨어지고 기관 순매수도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떨어지는 거는 매출 순매 다시 그 물타기를 하지 말고 이게 좀 수급이 회복이 되면 다시 사자, 일단은 피하자 해서 제가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했다가 이게 언제 팔았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13일 날 100주를 팔았다가 반을 다시 샀어요. 왜냐면 이제 가격이 좀 많이 빠진 건 아닌가 싶어서 일부 물량은 다시 들어야겠다 해서 조금 다시 그냥 들어갔어요. 팔았다가 다 전량 파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도 조금 일부 물량을 갖고 가야지. 왜냐면 주식이 없으면 제가 이거 또 관심 밖에 있어서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거 조금 너무 빠져가는 것 같으니까 다시 사는 게 낫겠다. 파는 거 현금 확보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관심도 돌고 사놔야지 해서 다시 이제 반을 판 거를 다시 산 거고요. 삼성전자는 뭐 휴대폰도 있고 뭐 이제 폴더블 디스플레이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반도체 약간 여러 가지 그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쁘진 않은데 그 수급 때문에 제가 판 거예요. 그리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중간에 뭐 팔았다가 샀다가 뭐 이렇게 했던 것 같긴 한데, 보시면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제가 4월 달부터 샀나요? 최근에 이제 샀어요. 이게 왜냐면 분석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수급, 저도 이게 살까 말까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 지분율이 떨어져서 얘를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봤을 때 카메라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요즘에 스마트폰에 카메라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LG이노텍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자동차 관련 전자부품도 일부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전자공시를 보면. 그래서 아주 미래 장기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겠다 해서 샀는데, 일단 수급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을 때 들어가서 그런지 수익은 안 좋은 상태고요. 수익은 지금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몇 프로냐? 10%던가? 하여튼 마이너스인 상황이고, 얘를 일단은 제가 물타기를 안 하고 일부 오히려 제가 조금 일부를 팔았었어요. 중간에 팔았다가 또 추가 매수도 하고 뭐 이랬는데, 이게 이유는 일단은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데 약간 이탈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이 컸어요. 보시면 원래 이거 삼각형으로 해서 전저점을 이으면 여기고 정고점을 약간 대충 얼추 이으면 이 정도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건데, 이 하단을 이탈했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 전에 있던 이 뾰족한 이 고점을
지켰는데 그게 되게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보면 121선이 요 황토색 진한 갈색이고 그냥 전에 고점이 여기여서 이 가격을 지키느냐가 중요해서 일단은 이거를 보고 일단은 왜냐 여기 이탈하면 가격이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럴 확률이 낮겠지만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고 좀 더 이제 회복을 하기 시작하면 좀 더 물을 탈까 생각 중이에요. 왜냐면 LG노텍이 뭐 전체적인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단기적으로는 저도 지금 시점을 좀 잘못 들어갔나 외국인 지분율이나 이런 것도 좀 올라가고 있는 회복 시점에 살 걸 그랬나 약간 그런 좀 아쉬움은 있어요 저도. 그 다음에 LG U 플러스는 제가 배당이랑 그 다음에 전에 수익 보면서 작년 말부터 샀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00주 정도 갖고 있는데 수익도 꽤 괜찮고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 수익률이 23%네요. 얘는 사실 배당도 있고 지금 그 SK텔레콤이나 뭐 KT 같은 경우는 또 많이 회복을 했는데 LG U 플러스는 회복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들어갔던 거고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좋은 점 제가 좋게 본 게 하나가 외국인 지분율도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수급도 괜찮고 뭐 물리더라도 배당도 있고 그래서 들어갔죠. 근데 제가 요즘에 그 본 책 중에서 이제 강방천의 관점 뭐 그 책을 봤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1등 기업 뭐 따라해서 뭐 그 경쟁이 심하지 않은 기업들 이런 곳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치면 유플러스는 3위 기업이고 그 경쟁 이미 이제 포화 상태 된 기업인 거잖아요. 그 IT 그 스마트폰 시장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요. 뭐 물론 이제 뭐 다른 걸로 더 돈을 더 벌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관점에서 안 좋은 거여서 지금 저도 고민이 되긴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저평가된 거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쿠쿠홈시스 같은 경우도 제가 이게 딱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는데 경쟁이 심해서 안 좋게 봤거든요. 책을 보다 보니까 그러네 이제 위대한 기업 뭐 이런 거에서는 그게 맞지 않아 생각을 해서 그때 일단은 한번 급등을 하고 나서 팔았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유플러스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게 저평가된 거를 계속 갖고 가는 게 맞냐 아니면 진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는 기업을 계속 하락하더라도 사야 되냐 약간 그런 고민이 좀 생기긴 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더 들어오니까 약간 원래 제가 했던 투자 방법은 저렴한 주식인데 실적이 좋았고 물리더라도 배당이라도 받을 수 있는 약간 안전마진이 있는 것들을 사는 걸 즐겨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산 책을 이제 보다 보니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거기서는 이제 위대한 기업들을 사야 되는 거고 위대한 기업이 어떤 그런 기업들은 이제 결국은 딴 경쟁 기업이 쉽게 진입하지 어려운 곳. 어떻게 보면 애플 같은 경우도 아이폰 같은 경우는 쓰는데 그런 비슷한 폰들은 많이 나오는데 그걸 안 사고 이제 애플을 사잖아요. 그런 이제 프리미엄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 어떻게 보면 합당한 주식은 아니에요. 근데 보면 주식은 저평가되고 이런 거를 찾는 거를 보면 또 맞는 것 같고 이거는 저도 지금은 좀 고민이긴 한데 일단 수익을 내고 있고 좀 이거는 제가 아마 좀 더 투자를 더 이제 영상을 올리면서 일기처럼 올리니까 아마 이걸 나중에 복귀를 하면서 좀 더 다듬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LG U 플러스도 지금 사실은 주봉으로 보면 옛날 가격 대비 별로 못 오른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면서 어차피 여기 보면 전에 여기 고점을 강하게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면서 이제 추세가 좀 바뀌면 매도하려고 일단은 계속 두고 있어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되게 하락을 많이 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주봉으로는 이제 하단 밴드 정도 약간 이탈한 수준인데 여기 보시면 삼각 수렴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쭈르륵 하락하고 60일선 깨지고 지금 120일선에 걸쳐 있거든요. 아마 그리고 이제 전고점이 여기였으니까 얘도 지금 여기가 되게 중요한 자리죠. 중요한 자리. 여기 하락 이탈하면 하락폭이 더 크기 때문에 여기는 지지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는 웬만하면 지지를 할 때 바라고 그런 거예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저도 물량을 원래 전에 보신 분은 알겠지만 뭐 이렇게 더 물량이 컸는데 물량을 이제 조금씩 줄이고 있긴 했었어요. 근데 일단은 네이버 자체는 뭐 제페토라는 이제 메타버스 그런 것도 자회사에 있고 그 다음에
웹툰 같은 경우 사실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웹툰이 또 미국에 상장을 하면 영향이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웹툰도 글로벌하게 어떻게 보면 지금 뭐 DC나 마블처럼 그 지적재산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거거든요. 지금 보면 IPTV나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서 영화나 이런 게 나오면 웹툰 원작인 것들도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요. 뭐 스위트홈도 그렇고, 뭐 이태원 클라스도 그렇고, 뭐 TV나 여러 곳에서 그 작품들의 그 원작이 웹툰인 게 많죠. 사실 이거는 뭐 카카오는 또 뭐 카카오 페이지 같은 게 있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좋게 보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빠지긴 했어요. 그리고 또 네이버가 완전 그 사실 그 급등했던 게그 코로나 때문에 급등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가 이제 프리미엄이 빠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프리미엄이 빠진 거라고 전 보고 있고 이게 계속 하락 추세라고 가진 않을 거라고 일단 봐요. 여기서 진정이 좀 될 거로 기대를 하고 있고 일단 외국인 지분율도 뭐 크게 빠지진 않았고 근데 기관이 좀 많이 뺐네요. 순매수가 많이 빠졌네요. 하지만 이 정도쯤에서 일단 멈추어야 되지 않을까. 많이 빠졌는데 더 빠지면 사실 위험하죠. 일단 저는 뭐 네이버 자체가 뭐 장기적으로 보면 나쁘다고 보긴 또 뭐해서 일단은 계속 홀딩은 하고 있는데 물량은 좀 제가 좀 조정을 하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위닉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제가 새로 산 건데 이거는 위닉스는 사실 그 슈퍼개미 김정환님이랑 그 다음에 대주주님에서 언급이 됐던 종목이에요. 보면 위닉스가 어떤 곳인지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대충 얘기하면 공기청정기나 그 제습기 쪽을 좀 많이 시장 점유를 많이 하는 회사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공유가 이제 광고를 하죠. 그 건조기, 대형 건조기 뭐 이런 것도 시장을 진출했어요. 그러니까 시장 진출한 것까지 해서 이제 새로운 먹거리를 찾은 건 또 좋게 보긴 하고 일단은 주가가 저가여서 샀어요. 주가가 이렇게 하고 보통 상업 수렴이 그 추세가 바뀌는 그런 흐름에서 나오는 건데 보통 이렇게 하락하는 시점에서 이제 하단을 지지하면서 이렇게 된 것들 보면 이제 뭔가 변화가 있을 때 여기서 더 빠지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조금 소량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미닉스가 장점이 배당도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그거긴 해요. 배당이 있다. 배당이 그래도 생각보다 쏠쏠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2% 정도였나? 배당이 2.1%네요. 그 배당이 웬만한 은행이자 수준만큼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얘는 저점이니까 샀어요. 사실 특별한 거 없이 저점이니까 산 거고 얘가 근데 뭐 실적이 그렇게 뭐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그렇긴 한데 물리더라도 배당 안전마진이 크니까 뭐 이 정도는 저점이고 안전마진이 있으니까 샀던 이유고요. 뭐 아직 소량 샀는데 조금씩 더 사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제가 전부터 얘는 전 작년부터 조금씩 사서 모은 건데 얘는 사실 제가 비비고 저도 영상 올리긴 했는데 영상이 사람들이 안 보신 분들이 많긴 할 텐데 얘가 보면 그 옛날에 그 슈안스라는 미국 그 냉동식품 그 피자 뭐 냉동 피자 같은 거 유명한 회사 인수하고 나서 돈을 많이 써서 사실 자금 많이 써서 그 부채가 높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안 좋게 봤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냉동식품이나 이런 것도 수요도 좀 늘고 그리고 그 슈안스 그 유통망을 통해서 비비고 만두가 또 많이 떴거든요. 미국에서도 홈쇼핑이나. 근데 그 유통망에서도 유통망을 통해서 판매가 좀 되기 좋은 어떻게 보면 발판이 됐죠. 그러면서 저는 좋게 봤어요. 그래서 왜냐면 보통 시장이 커지거나 새로운 시장에 진출해서 성공을 하거나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거나 그럼 되는데 CJ제대당 같은 경우는 이제 점유율도 높고 미국 시장도 진출도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요즘에 뭐 바이오 플라스틱이다 뭐 사실 CJ제대당 그걸 보면 되게 다양한 게 섞여 있어요. 이게 계열 회사가 묶여 있어서 그럴 텐데 뭐 택배 그런 것도 같이 돼 있고요. 연결회사에 보면. 그래서 뭐 되게 여러 가지가 묶여 있는데 일단은 식품 쪽으로 또 실적도 좋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우려 때문에 식품주들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제일제당이 오르락내리락 하더니 지춤하다가 최근에 다시 이렇게 급등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요즘에 실제당의 수익을 그나마 메꿔주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물가가 이렇게 오르기 시작하면 일반적으로 식품주는 가격을 올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가격을 올리고 나서 보통 가격을 올린 걸 다시 내리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지금 고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정부에서는 물론 막으려고 하긴 하겠죠. 그런데 그걸 올리고 나서 또 그 가격이 변동이 있으니까 다시 곡물 가격이 내려가 지금 최고점을 찍고 내려간다고 치면 그다음부터는 자기 다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곡물 가격이 오르거나 그래서 가격을 일단 올리고 나면 가격을 못 내리니까 그때 곡물 가격이 내려가거나 그리고 보통 이제 콩이나 이런 거는 다 수입해 오니까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 얘네들은 그게 다 수익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마진율이 높아지는데 그럴 때는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기대감. 왜냐면 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이. 그러면 이제 가격을 올릴 거고, 그러면 당연히 수익이 좋아질 거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고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해지? 어떻게 보면 피하기 위해서 식품주도 많이 들어가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일단은 저도 지금 제일제당이 아직은 제가 원하는 가격까지는 안 가서 계속 홀딩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도 홀딩하고 있고, GNTC는 지금 매수 시점이 제가 좀 안 좋긴 했나 본데 지금 얘는 제가 작년부터 들어가서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애증의 종목이 돼가고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보시면 이때 하락폭이 이때 언제야? 작년까지 하락이 계속 됐던 거고 올해는 보면 하락이 됐지만 이때부터 언제야? 3월 달부터는 하락이 멈췄어요. 사실 9,000원 후반대? 뭐 거기서 이제 정체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들어가 볼 만하다. UTG나 아니면 JNTC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는 브레이크가 멈췄으니까 들어가도 크게 물릴 일은 없겠다. 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일찍 들어가고 관심을 좀 일찍 갖다 보니까 계속 좀 길게 마이너스를 오래 갖고 있는데 얘가 앞으로 나쁘게 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UTG 제가 기대하는 건 사실 그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활성화되면서 UTG가 이제 얘가 중국향 매출이 많을 텐데 이제 중국에서 UTG 이제 폴더블 디스플레이로 이제 스마트폰을 만들기 시작하면 이제 그 수요가 늘 거고 이제 애플도 뭐 2023년에 뭐 폴더블 폰을 만들 거다 뭐 이런 말이 있으니까 한 1, 2년 정도 뒤면 좀 수익을 주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좀 더 물량을 늘려야지 되지 않을까 좀 손해가 크니까 물타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드네요. 그리고 심텍 같은 경우도 반도체주가 최근에 좀 조정을 좀 받아서 보시면 좀 많이 빠졌죠. 최근 단기적으로. 그리고 여기를 지지를 아직까지는 했고 그래서 얘도 약간 일부 현금 확보하느라고 약간 팔긴 했는데 일단은 아주 본격적인 반도체 상승이 된 걸까 싶어서 계속 홀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종목을 잘 찝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을 줬을 때 일부를 팔고 하락해서 다시 사고 이런 그 대응 같은 걸 좀 더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올랐을 때는 거의 안 팔고 지금 현금 확보를 해야 되니까 지금 이런 게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올랐을 때는 일부를 팔고 핵심 물량을 갖고 이거는 뭐 아마 슈퍼개민 김정환님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핵심 물량을 갖고 나머지는 이제 약간 어느 정도 유동을 갖고 대응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번에 좀 못한 게 좀 아쉽다. 그런 결론을 냈어요. 이게 달이 바뀌거나 어느 시점이 바뀌면 종목들이 이렇게 오르고 내리는 게 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시즌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안정적으로 돈 버는 회사들이 좀 오르는 것 같고, 뭐 그래서 뭐 정수기 회사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틀 전인가 쿠컴시스도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웨이도 가격이 급등했거든요. 갑자기 한 10% 정도? 그런 거 보면 요즘에는 진짜 안정적으로 돈 벌고, 뭐 이런 회사들이 지금은 좀 오르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반도체, 근데 반대로 반도체 쪽이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으니까 반도체 주식을 사야 될까? 지금 그것도 고민 중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현금 확보를 해놨으니까 좀 더 빠졌으면 매수를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오르기 시작하면 일단은 뭐 현금 비중을 계속 유지를 해놨어야 되는데 제가 4월 말에 사실은 현금을 좀 늘렸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현금 그때 또 수익이 좋다고 안 팔고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그걸 또 배운 거죠.
앞으로는 수익을 많이 갑자기 수익이 갑자기 올라가면 수익률이 좀 일부는 현금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는 걸 좀 배웠어요. 다른 분들도 좀 많이 수익이 갑자기 보면 평균 잔고가 갑자기 높아지는 때가 있거든요. 평균 상승보다 더 가파르게 오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보면 11월인가 언제도 같은 한 번 더 급격하게 올랐다가 빠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 좀 그럴 때 현금 확보를 해놓고 다시 좀 저평가된 걸 다시 찾는 그런 주관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걸 꼭 못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제가 좀 더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좀 안 하기 위해서 좀 더 대응을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정구의 무한동력 정구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